여러분의 휴대폰 주소록에는 몇 명의 연락처가 있나요? 그 중에 최근 6개월 동안 실제로 연락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간관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오히려 필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2400년 전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미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세 가지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형은 쾌락의 우정입니다. 쾌락의 우정은 말 그대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목적을 둔 관계입니다. 이 유형의 우정은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응원하거나 함께 맛집을 탐방하고 게임을 즐기는 친구 관계가 쾌락의 우정에 해당합니다. 쾌락의 우정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기반이 감정적인 요소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취향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하면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고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이나 위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의 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일시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쾌락의 우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안정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익의 우정입니다. 이익의 우정은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사업 파트너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파트너는 서로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회사를 성장시키고 직장 동료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익의 우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관계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그 기반이 계산적인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고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익의 우정을 쾌락의 우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정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우정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의 우정은 서로의 인격이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높게 평가한 우정은 완전한 우정입니다. 완전한 우정은 서로의 인격과 덕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진정한 조언을 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신뢰를 쌓아갑니다. 완전한 우정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완전한 우정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우정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반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서로에게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우정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야만 가능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우정을 얻는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정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는 우정은 점차 줄어들고 완전한 우정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고 보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삶의 가치관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갑니다. 이 시기에는 쾌락의 우정이나 이익의 우정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직장, 가정, 건강 등 더욱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 대한 투자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확립되면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관계의 깊이를 중시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넓고 얕은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고 진솔한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얕은 관계는 피상적인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위로와 공감,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완전한 우정은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깊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노년에는 이러한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고독감을 해소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년에는 외부적인 활동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 독서, 예술 활동 등을 통해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삶의 지혜를 얻으면서 더욱 성숙한 인격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는 내면의 평화는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시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젊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가족, 오랜 친구,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우정은 드물게 나타나며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얕은 관계는 정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진정한 우정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우정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며 서로에게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우정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우정론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SNS의 발달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SNS에서 수백, 수천 명의 친구를 맺을 수 있지만 과연 그들 모두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 교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친구를 갖는 것보다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타인과의 비교에 지쳐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셋째,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친구를 곁에 두세요. 넷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짜 정보와 거짓된 소문이 난무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실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저 니코마코스 윤리학 속 우정론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과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자기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통해 더욱 성숙한 인격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